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스타워즈를 요약하려고 했으나 제다이와 다스베이더 이야기로 변경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워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중심에 있는 캐릭터가 바로 다스베이더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아신 후에 나머지 이야기를 접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어린 시절에 스타워즈를 보셨다면 동경에 맞지 않았을 제다이는 간단하게 보면 마치 유럽의 기사와 일본의 사무라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다이라는 어원도 시대극의 일본어 발음인 지다이게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나 사무라이와 달리 특정인을 주군으로 모시면서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세계관에서는 제다이 기사단을 이뤄서 공화국과 우주의 평화를 유지하고 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그린 랜턴 군단처럼 우주의 히어로죠. 제다이 기사단을 통솔하는 기관으로는 프리퀄 3부작에서 볼 수 있는 제다이 의회가 있습니다. 제다이 의회는 제다이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기사단이 나아가야 할 바와 의사를 결정하고 전달합니다. 제다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행여라도 부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치와 권력을 멀리하고 경계합니다. 에피소드 2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품으면서 아미달라를 부쩍 신경 쓰는 아나킨에게 오비완이 정치인을 믿어선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다이 의회는 단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할 뿐이며 절대 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진 않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제다이의 목적은 단 하나, 공화국과 우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다이는 서양의 기사와 동양의 사무라이를 넘어 종교인과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 등의 자질을 두루 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양하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 되니까요. 제다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입니다. 포스는 2부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동양에서 말하는 기와 유사합니다. 우주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포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개중에서 포스를 손수 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생명체는 미디클로리언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몸에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과 비교해서 이 미디클로리언의 수치가 더 높은 자를 가리켜 포스 센서티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포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생명체고 이들은 제다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래곤볼에서 스카우터로 전투력을 측정하듯이 스타워즈에서는 피를 뽑아서 미디클로리안 수치를 측정합니다. 제다이 중에서 이 수치가 가장 높았던 사람은 바로 아나킨 스카이워커입니다.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콰이곤 진의 말에 따르면 최고의 제다이 마스터인 요다마저 능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나킨은 더더욱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선택된 자로 불리지만 아시다시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스베이더로 변하고 오히려 우주를 악으로 물들이는데 큰 공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서야 자신의 손으로 황제를 죽이면서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긴 했죠. 제다이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포스 센서티브 중 재능을 가진 아이는 제다이 영링으로 발탁됩니다. 우리말로는 제다이 영재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들은 부모와 떨어진 채 제다이 아카데미에서 합숙하며 요다의 지도 아래 기본적인 수련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제다이 파다완이 됩니다. 견습생 또는 실습생에 해당하는 파다완은 다음 단계인 제다이 기사나 제다이 마스터 밑에서 1대1로 제다이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습니다. 에피소드 1의 콰이곤과 오비완, 에피소드 2의 오비완과 아나킨이 바로 이 관계였습니다. 스승과 함께 수련한 파다완이 1년의 테스트를 완료하면 제다이 나이트, 즉 제다이 기사가 됩니다. 파다완 시절에는 꽁지머리를 하고 있다가 제다이 기사가 되면 두발 자유화를 누리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정식 제다이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짝을 이뤄서 활동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파다완을 자신의 제자로 둘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파다완을 성장시키고 충분한 경험과 연륜을 쌓으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로소 제다이 마스터가 됩니다. 비단 육체적인 능력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만 제다이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다이 중에서도 특출나다는 것을 인증받는 셈이니 굉장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아시다시피 제다이는 포스와 더불어 광선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파다완이 되면서부터 자신만의 광선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광선검을 사용하는 검술로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제다이는 3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다이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요다와 영화 속 비중과는 달리 높은 지위에 있던 메이스 윈두, 그리고 한때 최고의 제다이였으나 시스로 변한 두쿠 백작입니다. 요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최고의 제다이로 불립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데다가 포스와 검술로도 극강입니다. 안타깝게도 에피소드 3에서는 요새하고 기력이 다한 바람에 황제를 제압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두쿠 백작은 요다의 제자였고 콰이곤의 스승이었습니다. 제다이 시절에는 요다 다음 가는 능력자였지만 시스로 타락하면서 황제를 도왔습니다. 아나킨과 오비안 콤비를 맞아서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줬으나 여러 번의 대결 끝에 아나킨에 의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메이스 윈두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제다입니다. 검술로는 요다와 두쿠 백작을 제외하면 적수가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요다 이전에 황제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맞기도 했었는데 아나킨이 난입하면서 도리어 팔이 잘리고 죽었습니다. 두쿠 백작이 보여주는 것처럼 제다이와 시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포스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밝은 면을 사용하는 것이 제다이라면 어두운 면을 사용하는 것이 시스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간혹 제다이는 시스와 달리 인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다이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비완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도 아나킨에게 본연의 임무를 우선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미달라가 죽게 된다는 걸 감지한 아나킨이 불안해하자 요다가 죽음도 삶의 일부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 두려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조언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제다이의 설정이 종교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거의 모든 종교에서 금욕주의를 교리의 기본으로 삼는 것처럼 제다이도 마찬가지인데 아나킨은 이것마저 어기고 아미달라와 결혼하여 쌍둥이를 가집니다. 이처럼 시스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특히 증오, 분노, 울분, 공포 등의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힘을 폭발시킵니다. 프리퀄 3부작에서 아나킨이 다스베이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킨이 다스베이더가 된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그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가리킬 때 우리는 히로에락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기뻤다가도 화가 나며 슬프고 즐거운 감정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제다이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여 정신적으로 보통의 인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아나킨은 이것에 실패했고 더 나아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감싸주지 못한 모든 제다이 마스터들도 실패했습니다. 사실 요다는 이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면서 콰이곤이 아나킨을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나킨은 9살이었으나 본래 제다이는 3살에서 5살 무렵에 영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른 나이부터 수련을 시작하는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여러가지 감정을 다 알기 전에 제다이로서 걸어야 할 길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방책입니다. 비유하자면 파리넬리에서 소년이 변성기가 오기 전에 호르몬의 분비를 막고자 거세시켜서 카스트라토로 교육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다이의 경우는 인간의 감정을 미리 거세시키는 것이죠. 9살의 제다이가 되기 위해 어머니를 떠났던 아나킨은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본 요다가 다음과 같은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에피소드 2에서는 끝내 어머니가 터스켄 종족에게 납치되어 사망하자 제다이로서는 절대 금기시 되어야 할 분노를 여지없이 폭발시키면서 단번에 말살시켰습니다. 심지어 여자와 아이까지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아나킨이 포스의 어두운 면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때부터였죠.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죽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자책으로 이어지고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급기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죽음조차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겠다는 그릇된 욕망까지 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전지전능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게 만든 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미달라였습니다. 요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아나킨은 어머니처럼 아미달라도 잃게 될까봐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황제는 아나킨에게 아미달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포스의 어두운 면과 손을 잡으라고 꼬드깁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면서 제다이 의회에 황제가 시스라는 것을 알렸으나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 자신의 손으로 메이스 윈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짓까지 서슴지 않았는지를 보면 아나킨은 순식간에 인간 말종으로 전락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나킨이 포스의 어두운 면과 결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자신이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제다이로서의 승급은 늦는다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었고 아미달라를 향한 마음까지 더해지자 스승인 오비완에게 반항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사춘기에 어긋나는 청소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나킨이 다스베이더가 됐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철학은 이상적인 인간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분명 다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희로애락을 느끼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아나킨처럼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극복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인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비롯한 멘토의 역할입니다. 아나킨의 경우에는 부모도 없었고 그의 심정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멘토도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애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오비완보다 더 경험이 많고 차분한 콰이곤이 아나킨을 가르쳤다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반면 루크 스카이워커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에피소드 4에서 루크의 나이는 무려 19살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나킨보다 훨씬 많은 나이에 제다이 수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식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는 있었을지언정 시스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아나킨과의 차이라면 삼촌과 숙모 밑에서 자랐고 한솔로와 레아 공주 등의 친구가 있었으며 잠시나마 요다에게서 수련했다는 것입니다. 요다는 루크가 아나킨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나킨이 그랬던 것처럼 루크도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라는 요다와 오비완의 조언을 거부하고 제다이 수련을 마치기도 전에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으나 용케 시스의 길로 들어서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구와 스승 외에 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각오가 루크를 다잡았을 것 같습니다. 아나킨과 루크는 모두 오른쪽 팔을 잘려 기계로 대신했으나 한 사람은 이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자유의지를 잃고 황제의 수하가 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분노를 억누르며 제다이로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크가 다스베이더의 기계팔을 잘라버리는 장면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참고로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시스는 아닙니다. 제다이도 아니고 시스도 아닌 자도 있습니다. 깨어난 포스의 카일로 렌만 하더라도 다스베이더를 추종하고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하지만 시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괴물의 아이를 보면 동물의 세상에서 자란 같은 인간이지만 서로 다른 두 캐릭터가 제다이와 시스의 관계를 연상시키더군요. 아마 직접 보시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다이와 다스베이더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부 영상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스타워즈를 제작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CG로 쉽게 한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CG 작업도 노가다긴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수월해졌고 표현의 한계를 훌쩍 넘어선 것은 맞지만 작업 과정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행여라도 업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신뢰가 되진 않았으면 합니다. 언젠가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